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경영철학자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는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부자의 운이라는 책인데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웃음, 두 번째 장은 행복, 세 번째 장은 돈, 네 번째 장은 기회, 다섯 번째 장은 관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히토리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서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반 한방 연구소의 창업자로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토지 매각이라든지 주식 제한 소득으로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의 특이한 점은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예요. 그런데도 최고의 이제 부자고 성공한 사업가로 또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폰 이런데 일체 이분의 얼굴이라든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짜 부자 또 별난 사업가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엄청 많습니다. 1%의 부자의 법칙이라든지 또 그릇이라든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책이 엄청 많고요. 이분이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는데 도쿄 신주쿠역에서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가면은 신코 이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코 이와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토리 선생님께서 당신의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재미있는 이제 이벤트가 복을 부르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큰애가 도쿄에 있을 때 가서 저희 큰애랑 같이 신코 이와역에 가서 히토리 선생님 카페에 한번 그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히토리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성공은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은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비가 와도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나는 운이 좋아. 이걸 이제 히토리 선생님께서도 하루에 1000번 이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잘못은 고치기만 하면 고생 끝.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도 이제 진짜 통장 잔고가 점점점 줄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자 고통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기쁨도 맛보지만 때때로 고통도 맛봐야 한다. 그대는 죽기를 바라는가? 그래도 살기를 바라는가?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구가 떠올라서. 히토리 선생님은 항상 이제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편안한 법이고 또 웃음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이라고 합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어린 말을 하면은 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따지세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 하고 해보세요.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입니다.
이제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은 첫째,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두 번째, 웃는 상을 하면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간으로 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콧등을 통해서 내려가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만이 그 들어온 복이 잘 당긴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웃으면은 주름이 펴지면서 미간이 열려서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력과 아이디어, 지혜가 이제 생긴다고 하지요.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고와 이야기에 만들어 놓은 그 히토리 선생님의 카페에도 그 이벤트가, 복을 부르는 이벤트가 참 이렇게 유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면 제자들이 연말이라든지 자기들만의 모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막 가발 쓰고 엄청 유쾌하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고 왔었어요. 또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런 말도 했네요. 여기도 이제 책 보고 나오죠. 히토리 씨의 팬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도쿄의 이제 어느 상장가에서 이제 빈 점포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곳을 독자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정했다. 그게 이제 신코 이와역 그 남문 출구에서 한 3분 거리 안에 점포가 2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갔다가 운이 좋은 신사다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늘 재미없는 생각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따질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즐거운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은 이제 행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고민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말해서 시간은 항상 당신 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또 철학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행복하게 생각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 갑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은 고생은 사라집니다.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은 자신에게 딱 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많이 얻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법이지요. 저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만약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 말 끝에 꼭 운이 좋다 이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하지만 난 운이 좋아. 이렇게 뭐든지 따질 필요가 없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든 배우든 완벽주의를 버리면 즐거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또 주행 차선, 추월 차선을 번갈아 타면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운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머쥡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완벽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새 실패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만든 죄악,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과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바로 한계의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탐장은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가는 당신이 고생을 합니다. 또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은 감히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돈을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 되겠지요.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받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관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을 수는 없으니 저축을 해야겠다 식으로 말이지요. 나는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사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저 대신 사장 자리에 앉으시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이대는 대개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주지요. 그런데 부모가 시켜준 것은 99%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경험해 보자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옮길 운자, 운인 것이지요.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예! 하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세요. 또 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곳이 결국 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네! 하고 대답하세요.